뭐? 치아보험 가입 전에 고지 위반으로 가입했는데 깜빡했다고? 그 나중에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겠죠. 하지만 저 보호막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치아보험 보험왕한테 가입했으면 당연히 보험금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하기 전에 저 보험왕이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병원에 첫 내방했을 때 의사 선생님과 어떻게 해서 상담을 하고 초진기록지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미리 제가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받는데 전혀 지장 없이 가입하고 나중에 통장에 보험금 받을 때까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홈쇼핑이나 아니면 전화, TM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니면 일반 지인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고지사항인 것 같은데 설계사분이 고지를 하지 말래. 아니면 내가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갔어요. 근데 내가 정말 깜빡하고 기존에 발치된 부분들 아니면 치과치료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나 인네이 온네이 아니면 충치치료를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고지를 안 했어. 근데 나중에 보험 청구하려고 하니까 손해사용사가 내방을 한대. 무서워서 이거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기꾼으로 오해가 되는지 정말 불안해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는 거죠. 걱정 마세요. 저 보험왕이 A부터 Z까지 알려드린다니까요. 자, 일단은 기존에 내가 고지사항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지사항은 딱 세 가지예요. 틀니를 한 적이 있냐, 아니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검사나 아니면 추가 재검사를 통해서 보존 치료나 보철 치료를 한 적이 있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를 하나 이상 하였거나 시술 수술 아니면 잇몸 수술을 한 적이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아니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나중에 보험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보험왕이 어떻게 하죠? 저 1년 이내에 충치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3년 이내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이나 아니면 스케일링 아니면은 발치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입 직전에 깜빡하고 아니면 가입하고 나서 정말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깜빡하고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치과를 가려고 해요. 일단 치과를 갈 때는요, 기존에 갔던 병원 말고 새로운 병원으로 가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고지 위반했던 치아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번호 말고 다른 번호에 대해서 치과 치료를 받으세요. 물론 같은 부위가 아프시면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병원만 옮기시면 조사가 절대 나갈 리 없고요.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엘사생명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작년에 정말 민원이 많았던 M사 혹은 다른 손해보험사는 거의 1년 이내에 가입하고 나서 치과 치료받고 보험 청구하면 100% 아니 2, 300% 분명히 조사가 나갈 거예요. 조사가 나갈 때 얘네들 일단은 손해사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위임장을 동의서를 써달라고 할 거예요. 물론 국세청이나 연말정사 간소화 동의는 해주지 마세요. 오로지 해주는 거 위임장만 동의해주시면 돼요. 그 위임장 한 장이 치과 치료를 한 군데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고지 위반했던 치아 번호가 있을 거예요. 이 번호 외에는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요, 중간중간에 치료받고 보험 청구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치과 치료를 다 받고 나서 그때 청구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기존에 고지 위반했던 치과 치료 번호는 보상을 못 받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고지 위반을 했으니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는 고지 위반했던 내용이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강제 해지를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내가 여태까지 치과 치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총 비용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고지 위반했던 그 치아 번호 빼놓고는 나머지에 대해서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지를 당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보험금 다 받고 해지를 할 생각이었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내가 고지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되면 고지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은 인과관계가 없던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을 받고 해지를 당한다는 거죠. 그 중간에 또 다른 치아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해지를 당하면 나중에 다른 치아에 대해서 치과 치료를 받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 치료를 다 받고 나서 그때 보험금 청구를 하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치과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못 받겠지만, 하지만 고지사항 일단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일단 보존치료나 보조치료한 부분들은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5년 이내에 보험회사는 발치를 했다, 그 부분을 고지 위반, 그리고 스케일링 했다, 고지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해요.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치나 아니면 잇몸병.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한 경우에는 고지 위반에 해당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 상해 쪽이나 아니면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발치된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고지 위반에 해당이 안 되고요. 고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되니까 보험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위반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뭐 얘네들이 고지 위반해서 이제 강제 해지당한다, 아니면 보험금 못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있는 거고요. 저 보험왕한테 가입을 했건 가입을 안 했던 간에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찌됐든 간에 강제 해지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해드릴 거고요. 보험금은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해드릴 겁니다. 자, 끝까지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